그날 나는 내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형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10살 때부터 나는 그들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내 제국에 지원서를 던져놓았을 때 나는 웃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강남의 거리를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내 가슴속에 쌓인 원한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김준호, 이제는 제노그룹의 회장으로 불리는 남자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10년 동안 쌓아온 비밀의 탑이 서 있다. 제노그룹 IT와 바이오테크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 세상은 나를 천재 기업가로 칭송하지만 그 성공의 뿌리는 피로 물든 흙에서 자랐다. 아니, 피는 아니었다. 그건 더 더러운 것, 배신이었다. 내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장래가 밝은 녀석으로 보였지? 가족은 가난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늘을 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동생, 아니 형 김민준. 그는 나보다 5살 많았지만 내 인생의 그림자였다. 형은 항상 야심만만했다. 준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학 3학년 때 형은 갑자기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도망쳤다. 그는 우리 가족의 공장 자금을 횡령했다. 수억 원의 빚이 쌓였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 나는 그날 경찰서에서 형의 범죄 기록을 처음 봤다. 그는 회사 돈을 도박과 사치에 탕진했다. 준호,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이 형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나를 탓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다고, 내가 막았어야 했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형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는 증거를 조작해 그 범죄의 일부를 내 이름으로 돌렸다. 나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언자들 형의 친구들, 이제는 나의 적들 나를 가리켰다. 법정에서 나는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0살의 나이로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나는 변했다. 책을 읽고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배웠다. 출소 후 나는 모든 걸 버렸다. 가족의 이름도 과거도.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시리로 돌아가셨다. 나는 홀로 남아 작은 스타트업을 차렸다. 제노그룹의 씨앗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성공을 숨겼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사적인 삶을 유지했다. 왜? 복수를 위해. 그 배신자들 형과 그의 동료들, 이제는 사회에 성공한 엘리트들 나를 잊었을 때 나는 그들을 끌어들일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제노그룹의 채용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 후 HR팀원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이 지원서들. 이상합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 뭉치. 첫 번째 이름, 김민준. 내 형이 두 번째, 박지은, 형의 옛 연인, 나를 법정에서 증언한 여자. 세 번째, 이태현, 형의 공범으로 이제는 유명 컨설턴트. 그들은 나를 몰랐다. 제노그룹의 회장이 바로 그 김준호라는 걸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모두 합격시켜. 인터뷰에 초대해. 인터뷰 날 강남의 본사 빌딩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은 서울의 야심을 상징하듯 빛났다. 나는 최상층 사무실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CCTV 화면에 형의 얼굴이 떴다.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그의 패배를 말해주었다. 그는 최근에 회사를 잃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박지은은 더 아름다워졌다.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했지만 소문에 따르면 결혼 생활은 파탄났다. 이태현은 변함없는 매력남.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다. 첫 번째로 형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제노그룹에 지원한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화상으로 연결된 모니터 뒤에서 물었다. 왜 우리 회사인가? 형은 대답했다. 제노는 미래예요. 저는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과거를 잊다니. 그는 나를 감옥에 보낸 과거를 말하는 건가? 좋아. 다음 라운드로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 희망을 나는 짓밟을 것이다. 박지은의 인터뷰는 더 재미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앉아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저는 창의성을 제노의 브랜드에 더할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과거에 후회하는 일은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모두가 실수해요.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나죠. 실수. 그녀의 증언이 나를 파괴한 그날을 실수라 부르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격. 이태현은 마지막. 그는 자신감 넘쳤다. 저는 네트워킹의 달인이에요. 제노를 세계로 이끌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트워킹. 내가 형과 함께 나를 배신한 그 네트워크 말인가? 좋아. 오퍼 레터 보내라고 해?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그들을 파괴하면 나도 파괴될까? 형은 여전히 내 피를 이어받은 형제였다. 박지은은 그녀와의 추억, 옛날에 느꼈던 그 설렘. 이태현은 단순한 적, 아니 적의 도구.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 후회는 없다. 그들은 나를 죽였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입사 첫째 날, 그들은 신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나는 CEO로서 연설을 했다.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를 왜곡한 채 제노는 가족입니다. 배신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형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좋았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입사 후 한 달, 제노그룹의 내부는 평화로웠다. 적어도 겉으로는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진짜 회장실은 최상층 비밀 공간에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사장으로 위장된 내가 지휘했다. 형은 마케팅팀에 배치됐다. 그의 재능은 여전했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팀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메일을 감시했다. 그는 박지은과 이태현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회사 이상해. 하지만 돈이 좋아. 형의 메시지였다. 박지은은 디자인 부서에서 빛났다. 그녀의 작품이 제노의 광고 캠페인에 채택됐다. 이태현은 전략팀, 그의 네트워킹이 회사의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스치듯 마주쳤다. 형은 나를 신입으로 착각했다. 형님, 조심하세요. 이 회사 분위기 살벌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왜?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기분이야.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지켜보는 건 나야. 형. 첫 번째 함정은 형에게 왔다. 나는 그의 프로젝트에 조류를 심었다. 마케팅 캠페인의 데이터가 조작된 채 클라이언트에게 갔다. 결과. 수백만 원의 손실. 형은 책임을 졌다. 이건 내 실수인가? 회의실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상산의 꼭두각시가 그를 질타했다. 김민준 씨,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형은 술집에서 박지은을 만났다. CCTV로 봤다. 지은아,
이 회사에 왔을까? 나처럼 망할 것 같아 박지은은 위로했다. 민준 오빠, 버텨. 우리 과거처럼 이 과거.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나와의 과거도 알았을 텐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태현에게는 기회를 줬다. 큰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안에 함정을 숨겼다. 그의 네트워킹 파트너 중 하나가 가짜였다. 내가 심은 첩자. 거래가 실패하고 이태현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태현 씨, 당신의 추천이 문제였어. 그는 분노했다. 이건 뭐야? 누군가 날 노리는 거라고. 그는 형과 박지은에게 털어놨다. 세 명이 모여 속삭였다. 제노의 회장, 누구야? 그 새끼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의심이 커질수록 내 쾌감도 커졌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감옥의 그 차가운 벽,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 나는 일어났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죽였으니까. 2달째, 나는 박지은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녀의 디자인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결과물은 엉망이 됐다. 클라이언트가 화를 냈고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데스크에서 나는 그녀의 일기를 봤다. 디지털 백업. 민준 오빠와 태현 오빠, 그때는 미안했어. 하지만 준호는? 그는 우리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예준호. 그녀는 나를 기억했다. 내 이름이 그녀의 일기에? 그 순간 내 계획에 금이 갔다.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가? 나는 그녀를 불렀다. 비밀 미팅룸으로. 박지은 씨, 이야기 좀 해요. 그녀가 들어오자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준이호,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회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너희가 날 감옥에 보낸 그날부터 나는 기다렸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우리는. 형 때문에, 형 때문에? 또 형을 변명으로? 나는 문을 잠갔다. 증명해봐야 할 내 후회를. 그날,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다. 형이 그녀를 협박했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을 해친다고. 이태현도 마찬가지. 형은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준호야, 그는 악마야. 우리가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흔들렸다. 복수의 대상을 잘못 택한 건가? 하지만 증거.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풀어줬다. 이번엔 봐주지. 하지만 형은. 안 돼. 3달째, 긴장감이 고조됐다. 형은 점점 무너졌다. 그의 프로젝트 실패가 쌓이면서 팀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적였다. 나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해 옛 범죄 기록을 슬쩍 흘렸다. 익명 이메일로. 김민준,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온다. 그는 공포에 질렸다. 박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누군가 날 노려. 준호의 유령 같아. 그녀는 대답했다. 오빠, 그만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벌었어. 이태현은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내부 감사팀에 제보했다. 이 회사, 누군가 데이터 조작해. 하지만 그 제보는 내 손에 떨어졌다. 나는 그를 소집했다. 이태현 씨, 충성심 좋네. 하지만 나는 그의 과거를 드러냈다. 형과의 횡령, 나에 대한 증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새끼. 내가 준호였어. 그는 소리쳤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날 그렇게 했으니까?
감옥에서 보낸 그 2년, 가족을 잃은 그 고통.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민준이가. 그는 우리를 속였어. 돈만 주면 다 된다고 또 형 모든 게 형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퇴사해. 아니면 경찰에 넘겨. 그는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형에게 경고했다. 민준아, 회장이 준호야. 도망쳐. 형은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준호. 내 새끼. 그의 눈은 충혈됐다. 나는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다. 형, 오랜만. 그는 나를 보며 얼어붙었다. 너, 어떻게? 나는 서류를 던졌다. 내 범죄 기록. 내가 날 희생양으로 삼은 증거.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동생아. 나는 실패자였어. 너는 항상 빛났으니까. 내가 질투했어, 질투. 그게 변명인가?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회사에서 일하게 해줘. 내가 갚을게.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지은과 이태현을 불러.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 미팅은 폭풍이었다. 3명이 모인 방에서 형은 모든 걸 고백했다. 내가 준호를 배신했어. 너희를 끌어들인 것도 나야. 박지은은 소리쳤다. 오빠, 왜? 이태현은 침묵했다. 나는 지켜봤다. 이제 선택해. 나와 함께 형을 무너뜨릴까? 아니면 그를 보호할까? 그들은 갈라졌다. 박지은은 나 편. 준호야, 나도 도울게. 형은 용서 못해. 이태현은 형 편. 민준이 형, 당신 잘못이지만 가족이잖아. 형은 절망했다. 왜 나만? 그날 나는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형을 감원했다. 공식적으로 실력 부족으로. 그는 거리로 내몰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 나는 그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 그는 빈털터리가 됐다. 반년이 흘렀다. 제노그룹은 성장했다. 박지은은 내 오른팔이 됐다. 그녀와 나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했다. 준호야, 이게 복수야? 행복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아직 몰라.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신뢰. 그건 아직. 이태현은 떠났지만 그는 반격했다. 언론의 제보. 제노그룹, 내부 비리. 이 기사가 나왔다. 주가가 흔들렸다. 나는 대응했다. 그의 과거를 폭로. 전직 직원, 범죄 이력.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형은. 그는 거리에서 살았다. 나에게 연락했다. 동생아, 살려줘.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갈등이 커졌다. 박지은이 말했다. 준호야, 이건 너무해. 형 오빠는 변했어. 변했다. 나는 화를 냈다. 너도 날 배신했잖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사랑했어. 너를 사랑. 그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우리는 키스했다. 그 밤, 복수는 흐려졌다. 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내 비밀을 알았다. 출소 후 내가 한 불법 거래 스타트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 회색 지대. 그는 기자에게 팔았다. 스캔들이 터졌다. 제노 회장, 과거 범죄자의 주주들이 반발했다. 나는 위기에 처했다. 박지은이 나섰다. 그녀가 증언했다. 그는 무죄야. 형이 조작한 것. 하지만 이태현이 돌아왔다. 그는 형과 손잡고 증거를 조작했다. 준호는 여전히 범죄자야. 법정. 다시 법정.
나는 10년 전에 나를 봤다. 법정은 혼란의 도가니였다. 형이 증언대에 섰다. 내 동생은 나처럼 타락했어.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박지은은 반박했다. 거짓말. 오빠가 준호를 미워한 거야. 이태현은 중립. 나는 모르겠어.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나를 동정, 일부는 형을. 나는 증언했다. 형, 끝까지. 그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게 용서 안 돼. 그 순간, 트위스트. 형의 휴대폰에서 녹음이 나왔다. 그가 박지은을 협박한 증거. 지은아, 준호를 배신해. 아니면 내 딸을 이 딸. 그녀에게 딸이? 그녀는 울었다. 오빠, 내 딸까지. 형은 무너졌다. 나는 미쳤어. 그는 자백했다. 모든 게 그의 질투였다. 그는 나를 감옥에 넣어 내 미래를 빼앗으려 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형은 체포됐다. 10년형. 나는 무죄.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박지은과 나는 헤어졌다. 준호야, 이 복수는 우리를 망쳤어. 그녀의 말. 이태현은 용서받고 복귀. 그는 변했다. 미안해.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나는 한강 다리를 걷는다. 제국은 더 커졌다. 하지만 마음은 비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형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동생아, 사랑했어. 나는 찢었다. 아니면 용서할까? 그건 영원한 논쟁. 나는 웃었다. 세상은 회색이다. 완전한 승리란 없다.